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동수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앞날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고 싶은 모든 힘겨운 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그건 바로 언젠간 내가 목표에 도달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닐까요? 여기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에게 싹튼 인생의 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작은 열망이었습니다. 꿈을 향한 발판을 다져나갔지만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외식업과의 만남은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정작 성공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타점포 점주의 울분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뜨거운 마음. 마침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다. 식상한 돈가스에 입히는 맛있는 상상.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했지만 희망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돈가스에 담겨있는 특별한 경영 레시피. 상생을 위한 성공 레시피에 지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행복 레시피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돈가스 맛집 부엉이 돈가스 유정균입니다.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네, 다들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이 돈가스에 마법을 부렸습니다. 15평이랑 작은 매장에서 오픈 4개월 만에 1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 비법은 바로 저만의 경영 철학에 있었습니다. 오늘 진부하게 들진 모르겠지만 행복 창업을 위한 경영 레시피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에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음식도 좋아하시고요. 실제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외식업에 종사하시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외식업 관련된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또 외식업을 할지도 몰랐고 외식업을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치열한 홍대 상권에서 제가 식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말리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돈가스 매장을 하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1등 상권이 어딘지 아세요? 아마 홍대일 겁니다. 상권 규모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대에서 1등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다 라는 정말 무모한, 어떻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홍대에 자주 놀러 가고 홍대에 자주 접하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도전할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돈가스를 팔고 있는 거예요. 뭐 김밥집, 기사식당, 한식집, 정말 5만 군데서 돈가스를 팔더라고요. 아, 이 돈가스가 정말 흔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중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나만의 색깔, 나만의 노하우를 녹인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아이템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경험은 없고 잘 모르지만 한번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돈가스 브랜드를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외식업 초보인 제가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사서 보고 외식 잡지도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저의 꿈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도 하면서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식업은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곳이죠. 아시다시피 창업을 해서 5년 안에 8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격전장입니다. 이곳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고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대라는 곳은 하룻밤 자고 나면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무서운 상권입니다. 이곳에서 그 흔한 돈가스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흔하게 먹는 이 돈가스를 어떻게 하면 홍대까지 와서 먹는 이색 메뉴로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에도 문외한이던 제가 매일매일 돈가스와 사투를 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돈가스를 튀기고 먹으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가스 망치로 돈가스를 두드리다 보니까 손도 찢어지기도 하고 정말 너무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와서 기부스를 하고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소스를 만든다고 매일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둘씩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가스에 대한 저만의 원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첫째, 좀 깊이 있는 음식을 만들자. 일반적으로 돈가스 하면 냉동 돈가스나 왕돈가스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돈가스를 연구하면서 저온 숙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일정 기간 저온 숙성을 하다 보면 고기에서 정말 고소하고 육즙 가득한 돈가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맛을 찾아내자. 돈가스 집에 가면 대부분 공장에서 만든 그런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소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소스에다가 과일, 와인, 허브 이런 것들을 넣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씨, 습도, 온도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돈가스를 만든 사람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돈가스를 연구했고 일반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돈가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 타겟 고객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낸 돈가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노우 치즈 돈가스입니다. 지글지글 철판 위에 돈가스를 놓고 그 위에 치즈를 듬뿍 쌓아서 만든 돈가스입니다. 두 번째, 아이스 돈가스입니다. 유자 슬러시를 갖고 돈가스를 같이 버무려서 시원한 여름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볼케이노 돈가스입니다. 돈가스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매운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 돈가스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조리를 공부했거나 요리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를 저희 캐릭터로 잡았습니다. 좀 더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브랜드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돈가스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 오픈하자마자 잘 됐을까요? 예, 처음에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간판 달 돈도 없었고요. 정말 설비를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없이 2만 원짜리 현수막을 걸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꾸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집에 있는 액자, 소품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매장을 꾸미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별명이 전단지의 신이었습니다. 제가 전단지를 한번 쫙 뿌리고 나면 정말 손님들이 꽉꽉 찼습니다. 예. 제가 언제 전단지를 뿌려봤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힘에 다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일도 하겠더라고요. 또한 SNS를 활용해서 젊은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SNS에서 입소문이 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다 SNS 사용하실 거예요. 누구나 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냥 맛있다라고 홍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관심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매일 소통하자. 아무리 작은 이야기, 수수한 이야기라도 매일같이 소통해서 고객들과 저희 정보를 나누고 저희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둘째, 일상을 담자였습니다. 거창한 광고나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작은 일상,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재료 준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고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했습니다. 셋째, 긍정의 언어만 쓰자. 긍정의 힘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손님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했을 때 그걸 손님들이 이해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좀 놀고 싶다. 너무 모셨으니까. 또 빚이 많으니까 빨리 이 빚을 먼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토록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밥만 파는 식당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될까 끊임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보완해서 회사의 경영 철학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 100년간은 외식 기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경영 방식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 1인 기업이랄지라도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명확한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철학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정말 최고의 떡볶이를 만들겠다. 이것도 경영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영 철학이 가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잘 지켜지시던가요?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숫자나 기간이 들어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주기적인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건 통제될 수 없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더 좋은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경영 철학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레시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바라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날개를 펴고 멋지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균 대표가 말하는 기적을 만드는 성공 창업 노하우. 나만의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라. 나만의 경영 철학을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15평의 매장에서 4개월 만에 월 1억의 매출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예.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직영점 3개 운영하고 있고 네네네. 가맹점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많은 어떤 아이템 중에서 네. 평범한 직장인이셨잖아요. 왜 하필 돈가스란 브랜드를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저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첫 번째는 대중성이고요. 네. 그다음엔 차별성인데요. 예. 대중성이란 건 결국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예. 어린아이부터 예.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네네네. 그래서 돈가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예.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이런 어떤 차별성을 통해서 예.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돈가스가 그런 차별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메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여심을 공략을 잘 하셨잖아요. 타겟층이 네.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여성. 네. 돈가스는 사실 뭐 저도 좋아합니다. 네. 왜 하필 이렇게 여심을 공략을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다 여심을 공략해요. 네. 왜 남심은 왜 공략을 안 하는 거죠? 나도 소비자인데 돈은 내가 내는데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여심을 공략하는 근데 이유가 남심을 있습니까? 끌어오는 건 여심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쓴 건 30대 남성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더 자세히 분석을 하니까 그 남성을 데려오는 거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분석하게 된 겁니다. 예. 사실 그 첫 시작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네. 예, 상권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홍대였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있어서 현수 막 2만 원짜리 달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예, 뭐 들어갈 때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 뭐 주위에서 많이 반대를 했다면서요. 네. 예. 권리금도 좀 많이 내야 됐고. 그렇죠. 근데 저는 실제로 홍대 상권에서 예. 메인 상권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예. 정말 홍대 끄트머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잘 다니지도 않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럴 거면 홍대를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SNS나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예. 그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홍대에서 예. 조금만 걸으면 되는 거리니까.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게 빠른 성장의 비결이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상권이다 아니면 나의 어떤 차별성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네. 겁니다. 뭐라고 생각을 저는 하시나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네. 끊임없이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네네네.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소개도 시켜주고 예, 그렇게 예. 입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경영 철학에 있어서 대표님의 어떤 남다른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근데 내가 왜 돈가스를 튀기든 내가 뭐 텐트 공장을 하든 네.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라는 정확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같이 일하는 직원, 네. 파트너들과 그걸 공유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예전에 내가 뭐 그렇게 제가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네. 돈가스 먹는 날은 우리 외식하는 날이었고 그렇죠. 우리 레스토랑이란 어떤 그 나름의 또 환상이란 게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 돈가스가 대중화가 되면서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이런 어떤 그 불황 위기에서 예? 돈가스가 흔하디 흔해졌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시대에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 어떤 불황을 타파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성장이 되면서 네. 자꾸 저가 메뉴가 나고요. 네네네. 사실 돈가스는 되게 훌륭한 그 식사 메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가스가 많이 저평가됐어요. 아무 데서나 막 먹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 예. 하지만 저는 역발상으로 돈가스에다 자꾸 가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000원짜리 돈가스까지 나왔어요. 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건데 저는 13,000원이라도 15,000원이라도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고객들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돈가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가치를 줄 수 있고 손님들이 왔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걸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평범한 메뉴로 창업에 도전할 때 혹시 꼭 점검해야 할 점이 있나요? 평범한 메뉴를 하신다라는 건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장점이지만 거기에 본인만의 차별성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성을 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타겟한테 이 메뉴를 팔 것인지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더불어서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돈가스는 무엇일까요? 돈가스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요.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창업한 후에는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행복을 느끼기도 했고요. 이런 도전 속에서 제가 네. 새로운 세상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저만의 도전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 1등 돈가스 브랜드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도전한 분들이 행복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네, 뭐 대표님의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경영 철학으로 정말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정상은 여전히 높고 때론 너무 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만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창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처음 만들어 놓은 저의 꿈과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다면 그 꿈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하는 시간, 힘든 순간도 배울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